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읽어주실까요? 오늘은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기후 위기가 본격화가 될 때는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내달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만약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낭독 내용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예.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티핑 포인트는 그 전과 그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갖고요. 다시는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기후로 넘어가 버린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낭독할 부분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3장 지구는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다. 중요 부분을 조천호 원장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는 한순간 찜통 지구에 진입한다. 찜통 지구는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증폭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된다. 물이 가득 찬 컵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물 높이가 컵 높이 위로 서서히 올라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더해진 한 방울에 컵 높이보다 높아진 물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처럼 미비하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체 균형이 깨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다. 온난화 난로를 계속 켜놓고 사는 셈인데 매년 공기 분자 100만 개당 이산화탄소 2개씩을 온난화 난로에 더 집어넣어 화력을 점차 키우고 있다. 하지만 기온은 이산화탄소 축적량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온실가스 배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대먹임 작용을 한다. 음의 대먹임은 기온 상승을 둔화시키는 복원용으로 작용하는 반면 양의 대먹임은 기온 상승을 증폭시킨다. 지금까지 지구는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가한 충격을 스스로 흡수해 왔다. 배출된 전체 이산화탄소량에서 육상 생물이 30%, 해양이 23%를 흡수해 대기 중에는 약 47%만 머무른다. 또한 바다가 온실가스로 인한 열기의 90% 이상을 흡수한다. 이처럼 지구는 충격이나 교란이 일어났을 때 불안정한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끝없는 인내심과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충격에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열받은 상황에서는 누군가 한마디 더 약을 올리면 한순간에 폭발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온실가스라는 외부 충격으로 열을 받은 상태에서 한계를 넘어 온실가스가 더해지면 열을 자체적으로 증폭시킨다. 즉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음의 대먹임이 양의 대먹임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복원력을 상실한다. 지구 시스템 내부에는 양의 대먹임으로 지구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티핑 요소가 있다. 파리기후 변화 협약 수준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연속적으로 티핑 요소를 자극할 수 있다. 도미노처럼 한 번 넘어지면 중간에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더라도 숲, 바다와 영구 동토층이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뀌는 찜통 지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지구는 탄소를 저장하는 아군에서 탄소를 대기에 배출하는 적군으로 전환된다. 지금 온난화 수준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만 일단 찜통 지구가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은 쓸데없게 된다. 찜통 지구에서 기후에 의존하는 하부 체계도 위험에 처한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은 예측 가능한 기온과 강수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현재 각 지역에서 산출되는 곡물량의 증가와 감소가 세계적으로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찜통 지구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아가 발생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 대량 이주로 이어져 국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세계의 연안 지역, 특히 저지대의 삼각주와 그에 인접한 연안의 바다 및 생태계는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대도시 대부분이 위치해 국가 경제와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찜통 지구는 연안 저지대 홍수와 폭풍 해일로 인한 침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처럼 자연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지구에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 지금까지 기후와 지구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대부분의 체계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선적으로 비례하지 않음으로써 찜통 지구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분명해진다. 이러니 우리는 경고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 십상이고 그러는 만큼 적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복잡한 지구 시스템에 우리는 더 민감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징후를 읽어낼 의지가 없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사회, 오히려 과학의 경고를 무시하려는 사회에서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은 거침없이 앞만 보며 내달린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앞에 두고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인식의 티핑 포인트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